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6곳.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다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집값은 회복을 못하고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을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르지 않는 곳을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날 경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곳도 있지만 희소성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동산은 학군이나 회사 근처에 실거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당장 옮기십시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꼭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1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옮기지 않으면 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뛰는 집값이 다 뛰는 시대는 끝났어요. 가는 놈만 가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라는 그런 아주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는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가격 떨어지고 빈집 뛰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를 곳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지만 해야 돼요. 갭 투자하고 본인은 전세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돈 여유가 있으면 2개를 잡던가. 자, 평생 미치고 환장할 6곳이 어디냐? 지금 강남은 지금 불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2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상승하는 곳과 하락하는 곳이 양극화되니까. 자, 정확하게는 서열화인데 다 가끔 나타나니까 서열화인데 그 말은 어려워서 양극화를 쓸게요. 그래서 가는 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해외 국민소득 대비 집값 상위 0.1%, 1%, 30%, 60% 평균 뭐 이런 거 다 뽑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은 3억, 5억밖에 안 하니까 안 떨어지겠지. 천만에요. 5억짜리가 1, 2억으로 떨어지는 곳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소외된 곳들. 자, 이제 생존이 달려있어요. 이게 노후 대비는 뭘로 합니까? 내 집이 올라가야 노후 대비하는데도 유리하잖아요. 자, 보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 내용부터 말할까요? 갈아타기. 필수 조건이 있어요. 상급지로 하루라도 빨리 갈아탄다. 아니 집값 떨어졌을 때 갈아타야지 뭐 하루라도 빨리. 결국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 잘 지나가는 세월 보세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미친 듯이 뛰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금방 회복해버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샀다가 하락을 폭락론자들이 많죠. 폭락한다 라는 말에 녹아나지 마세요. 결국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거품이 강남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지 않느냐. 제가 뭐 강남을 특별히 뭐 선호하고 피하라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서 제일 많이 또 뛸 거예요. 지금 가격은 세 발의 피예요. 지금 가격은. 제 말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강남 사는 사람들이 한강변 사는 사람들이 폭락을 기다려요? 다 놓쳐요. 그러면 나중에 뭐 20억이면 잡을 돈을 40억 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폭락을 그냥 잊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라도 빨리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출이나 전세를 활용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빚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 뭐 싼 집이야 이해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이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대출 전세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 자, 상급지로 가세요. 이제 상급지로. 두 번째, 가격 높은 곳으로 가세요. 세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는 분양이 좋아요. 보자고요. 전국순. 강남이 1번이고 2번은 서울, 3번은 경기도, 4번은 광역시, 5번은 지방. 이 순서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같은 도시순, 도시가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 사는 곳. 그곳으로 가야 돼요. 비싸도. 두 번째, 보통 아파트. 중간 정도 되는 거. 외곽은 싸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 당연히 비싼 게 나중에 더 뛰어요. 보통 아파트 덜 뜁니다. 저가 아파트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단
서울일 경우는 이게 거의 먹혀요. 근데 지방은 비싼 아파트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은 이게 안 먹힙니다. 이건 수도권 얘기예요. 경기도도 먹혀요. 자,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무조건 아파트 가격 싼 곳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싸죠. 이번에는 쌌지만 다음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과거는 미래의 연장선상이에요. 빚 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제가 왜 빚투자, 갭투자라고 하라고 하냐면 뭐 본인이 감당 못할 정도로 빚을 내라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안 올라가는 곳에 왜 집을 삽니까? 뻔히 그냥 너무 뻔짠데 그건 손해예요. 손해. 거기 전세 사시라고요. 회사에 가까우면. 또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있으면 전세 사시라고요. 그리고 올라갈 곳에 집을 사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빚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딱 맞춰서 사면은 가격이 싼 것은 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양극화의 피해를 봅니다. 가격이 낮은 곳들이. 자, 같은 가격대 웬만하면 한강, 재개발, 지금 재건축, GTX 이런 데로 가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분양으로 가세요. 자, 유망 분양, 지역별로 최고 입지, 대단지, 서울에 좋은 곳들 분양 많이 하죠. 분양이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미분양이라든가 경쟁률이 낮은 분양 이런 곳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좋은 곳들 분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분양 평가, 주변 시세, 분양가 상승폭 이런 걸 다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좋냐 분양은 구체적으로 찝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좋아요. 뭐 강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기타는 그냥 별로입니다. 분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금매가 나아요. 오히려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양극화 수십 년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져요. 보면 아파트값 격차 더 벌어졌다.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비싼 것과 싼 것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냐 배수로 나타낸 거예요. 2020년에 6.9였어요. 비싼 것과 싼 것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25년 11.1입니다. 자, 어때요? 점점 벌어지죠. 점점 벌어지죠. 아니 원베일리는 30억에서 허덕거리더니 결국 60억까지 찍고. 그냥 외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7억 했던 게 지금 5억이에요. 회복도 못하고 있어. 바로 이게 현실이라고요.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져요. 이거 한 20년간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양극화로 갑니다. 이제 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을 때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매매가 서울 미친듯이 다시 뛰잖아요. 0.11.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 뛸 거라고 했잖아요. 겨울 지나면. 지금 생각보다 미친듯이 뛰고 있네요. 여기 0.3이 곧 회복하겠는데 여름 가면은 뭐. 그런데 수도권하고 이 지방 보세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보시면 더 재밌어요. 자, 송파 서쪽 강남이 0.8, 0.4. 아우 여기 0.1이 평균인데 강남 3구는 이렇게 많이 뛰는데 중랑 노원 도보는 같은 서울인데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양극화. 그러면 갈아타기 할 때 또는 갈아타기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할 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도 자 이거 보세요. 나 돈 없는데 왜 자꾸 거기 얘기만 하느냐. 없어도 가능해요. 왜 아파트만 생각합니까? 재개발도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비싸. 그러니까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 있죠. 뭐 단독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빌라. 속도 빠른 곳들. 좀 적당한 곳들. 자, 4개. 한강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한강 근처도 좋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로 가세요.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마용성광이 한강 근처라 비싼 거예요. 강남이나 용산 아니면 땡큐죠. 호재, GTX, 업무, 학군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특히 GTX. 그러면 한강, 재건축이나 재개발, 강남이나 용산, GTX, 업무, 학군 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3가지면 대박이고 2가지도 대박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한강, 강남, 재건축 그러니 압구정은 비싼 거예요. 한강, 강남, GTX, 삼성 그래서 비싸고 한강, 용산 재개발, 한남, 뉴타운 그래서 비싼 거고 한강, 성동 재개발, 성수전략지역 그래서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용산 재개발 GTX, 그래서 용산 일대, 서울역 일대가 대단한 거고, 한강 재개발, 자 성수, 옥수, 자양 여기 많이 갈 거예요. 한강이 일단 끼면 많이 가요. 한강이 끼면. 한강, 강남, 용산, 반포, 이천 등이 비싼 이유예요. 이번에 강남, 용산, 한강은 아니라도 플러스 GTX, 삼성이 그래서 대박이고, 강남, 용산 재건축 재개발, 대치, 청파 이런 데도 다 어때요?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GTX가 있는 저평가 지역, 뭐 망우동, 창동, 뭐 월계동 이런 거. 부동산 양극화 갈수록 심해집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제가 오늘 막 힘차게 할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한강변 서울 외곽. 자, 여러분들 한강변이나 서울 외곽, 같은 서울에서 한강변이 낫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 보자고요. 한강변과 서울 외곽의 가격 격차가 점점 커져요. 아까 지금도 한강 라인은 계속 플러스인데 강남 3구랑 외곽은 마이너스잖아요. 같은 서울인데도. 자, 원인 상위 30%는 급등하는데 하위 70%는 평범해서 그래요. 서울의 차별화 세 가지가 강남, 한강, GTX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외곽이랄지라도 결국은 노도강이나 이런 외곽도 바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한 3월, 4월 되면 플러스로. 왜? 서울이니까.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서울로 들어가야 돼요. 서울로.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가격 격차가 커요. 서울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지방이 제일 안 좋아요. 원인 서울은 희소성이 있어요. 땅도 좁고 인구도 좁고 사람들이 몰리고. 근데 경기 인천은 공급 3기 신도시 남발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경쟁 순위는 이 순서예요. 누구나 다 아는 순서. 강남, 한강, 서울, 경기 중심, 주변. 경기도 한참 처지잖아요. 주변. 이 다음이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경기 중심과 경기 외곽, 웬만하면 중심 지역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서울로 가라, 여기는 한강변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강남, 서울, 인접 지역은 보통 괜찮은데 외곽 지역은 슬럼화예요. 1, 2, 3기 신도시, 경기 중심 지역은 괜찮아요. 그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곽은 또 가격이 안 올라가요. 경기 중심지는 가성비는 떨어지고 외곽은 정체. 뭔 말이냐? 경기 중심지는 서울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떨어져요. 그래도 올라요 많이. 근데 지방은 오히려 하락한다. 아니 경기 외곽은 하락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무주택 내 집 마련 1주택 갈아타기. 자,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서 갈아탈 곳 미래 입지. 두 번째 유형 어디로 갈아탈까? 세 번째 미래 호재가 있는 곳. 먼저 강남 한강 아파트로 갈아타기. 돈 많은 사람은 반드시 같은 강남도요. 대치나 도곡이나 개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역삼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테헤란로에 있으면 안 되고 위로 가세요. 한강 라인. 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석 이 라인으로 붙으라고요. 강 차라리 건너편에 이촌, 한남, 성수, 옥수 이런 데로 가세요. 그게 강남 남쪽보다 훨씬 많이 뜁니다. 이제 한강 시대예요. 한강을 기준으로 이제 강남, 강북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한강을 기준으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마주봐.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한남이나 성수 이런 데는요. 나중도 아니죠. 이미 역전시켰어요. 대치동을 압도한다고요. 압도. 그냥 압도가 아니라 더블 스코어로 아마 버려놓을 것 같은데요. 이미 대치동과 반포 더블 스코어 차이로 벌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학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집을 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그러니까 같은 강남에서도 한강 라인. 그러면 서울에서는 강남이나 한강변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서울로. 그럼 전국에서는 수도권으로. 하나라도 승급을 해야 돼요. 서울, 희소성이 있는 서울로 갈아타야 돼요. 서울은 외곽보다는 중심지가 낮지만 가격이 또 문제니까 가격에 맞춰서. 외곽은 서울이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핵심, 지역별 핵심 입지로 갈아타야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주택, 아파트 아닌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파트로 가세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공화국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자, 대단지, 반드시 대단지로 가야 돼요. 지금 나홀로, 강남도 나홀로에 있지 마세요. 팔아버리고 차라리 마용성 대단지가 나와요. 강남 나홀로보다. 나홀로는 아주 안 좋아요. 소규모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가격, 고가 대비 하락폭이 큰 거. 하락폭 크면 좋지만 안 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라고 제가 하잖아요. 무조건 가격이 비싼 곳이 좋은 거예요. 단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잘 보세요. 한 10년간 완전 천지개벽했죠. 강남도 천지개벽했고 서울도 천지개벽했고 전국 집값도 지금 천지개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떠냐? 지금 양극화보다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것들이 더 뛴다 이 말이에요. 쟤들 많이 뛰었으니까 거품이 심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 미래 호재 입지예요. 입지. 서울 인접지역 또는 서울과 교통으로 가까운 거, 뭐 GTX로 타고 가서 가깝거나 이렇게 그곳으로 갈아타세요. 호재 GTX 한강 랜드마크로 갈아타세요. 접근성 전철 상권 항권 이런 데가 있으면 더 좋겠죠. AI 예측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서울이 2013년에 4억짜리가 21년에 12억까지 갔었는데 22년 폭락 한번 했었죠. 금리 인상해갖고 8억으로 떨어졌다가 자 26년 예측 시세는 15억으로 여기 2021년 12억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아직 회복도 못한 것도 많지만 26년까지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올라간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걸 뭐 신의 영역이네 뭐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뭐 잘 맞춰서가 아니라 그런 신의 영역이 따로 있고 데이터로 어느 정도 추산할 게 가능한 게 있어요. 서울이 더 뛰고 강남이 더 뛰고 양극화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식은죽 먹기의 판단이라고요. 기간이 문제지. 그런 곳이 폭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도 더 많이 뛴다고요. 그래서 양극화의 우두머리로 가야 돼요. 희생양으로 가면 안 돼요. 경기도 2013년에 2.5억인데 21년에 7억 찍고 자 4.5억인데 안타깝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신고가 찍는 곳은 몇 곳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26년 돼야 겨우 본전치기 하는 곳으로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신고가잖아요. 그럼 미래는 어떻냐? 더 그래요. 더 벌어져요. 자 광역시 보세요. 2억이 5억으로 갔다가 지금 3억까지 추락한 것들. 물론 5억으로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4억이에요. 4억 26년. 회복도 못하는 곳이 더 많아요. 지방, 광역시. 그러면 이걸 도표로 만들었더니 10억짜리가 있다고 봐요. 그냥 서울에. 5억으로 폭락했다가 또는 6억으로 폭락했다가 15억까지. 그런데 경기도 보세요. 10억이 5억으로 갔다가 11억. 본전치기예요. 자, 지방 10억이 5억으로 갔다가 겨우 8억. 오히려 손해봤네요. 앞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럼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6가지 방법. 부동산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 있는 곳이 있고 신의 영역이 아닌 곳이 더 많다고 했어요. 데이터로. 그거를 과거에 너무 사이클로만 연구하다 보니까 폭락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폭락론자의 특징은 지금 떨어지는 것들 몇 개 예를 들어서 막 보여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럼 진짜 폭락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년 지난 지금 서울, 특히 강남, 한강변 미친 듯이 뛰지 않았어요? 2022년이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외는 집값이 저렇게 뛰고 있는데 신고가 찍고 있는데 무려 OECD 모든 나라가 신고가 찍고 있고 거의 대부분 나라가 미국도 신고가고 주식도 신고가 근처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뛰었어요. 21년 대비 강남만 뛰었지. 답 나왔네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올라가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권이나 지방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회복은 한번 할 것 같아요. 회복. 완전 회복은 못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자, 갈아타기 6곳.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서울로 하라고. 서울이 가장 안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수도권으로 하시라고요. 차선책으로. 안 되면 경기도라도 오라고요. 세 번째 아파트냐 비아파트.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 돼요. 이게 단독 다가구도 안 좋아요. 왜냐? 새해가 공실이 날 가능성이 커요. 젊은이들 다가구 안 살아요. 이제 대단지 나홀로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200세대 그 나홀로 하물며 강남에 있다고 막 50세대짜리 들어가고 그거 팔리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경기 지방 중심 주변 당연히 자 지역에서 중심으로 가야 돼요. 경기든 지방이든 중심으로. 그 다음에 큰 호재와 평범한 호재, 한강이나 GTX나 서울에 가까운 곳은 큰 호재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별로 큰 호재가 아니야. 학군이네 어무지구네 이것도 호재는 맞는데 그게 한강이나 강남이나 GTX를 능가할 정도로 호재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대장주 이거 좋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뜰 곳이 누굽니까? 대장주죠. 비싼 곳들 어딘지 한번 찍어볼게요.
위례, 분당, 판교, 과천, 광교, 화성 동탄 역세권, 평촌, 송도 역세권. 자, 좋습니다. 얘들은 대장주인데 결국 얘들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얘들보다 더 올라갈 곳, 같은 가격대의 오른쪽 보세요. 한강변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자, 서울로 보셔야 돼요. 동탄, 아무리 광교 살기 좋다 하더라도 집값만 넣고 보면, 투자만 넣고 보면 서울입니다. 자, 그 돈으로 왜 거기다가 썩혀요? 왜 그러면 얘들이 안 좋냐? 신도시 또 50개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들이 안 좋은 거예요. 경기도 신도시가. 서울은 신도시 안 생겨요. 땅도 좁아요. 서울은 경기도의 20분의 1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마용성광으로 옮기세요. 그 다음에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남, 서초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금액대 또는 조금 더 비싼 금액대일 거예요. 서울이. 그래도 옮기시라고. 서울에 갭투자하고 경기도에 사는 한이 있어도요. 그 다음에 1주택 자본 증식 갈아타기. 1주택이 있을 경우 갈아타기 아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번째, 추가 매입도 고려하세요. 아니 이제 저기 지방이나 이런 데다 집 살 거라면 그건 안 좋고 그냥 수도권에 살 거라면 은행 저금보다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꼭 결혼할 때 맞춰서 집을 사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고 있거나 여건이 기본적으로 됐거나 뭐 25살 넘었으면요 자녀 앞으로 투자를 하시라고요. 자, 부동산 만점 투자와 빵점 투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 80%예요. 꼬마 빌딩, 고가, 비싼 아파트, 폭락한 아파트, 1, 2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좋습니다. 비교적 좋다는 뜻이에요. 자, 절대로 하해서는 안 될 거. 상가, 나홀로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빌라 재개발은 좋아요. 최고예요. 서울 빌라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빌라라든가 생빌라는 별로예요. 토지. 자, 갈아타기. 딱 망원경으로 봤더니 돈이 보이네요. 당연히 갈아타기는 진짜 중요해요. 내 집 마련이, 내 집이 있냐 없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좋은 곳에 있느냐 좋지 않은 곳에 있느냐.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새 아파트만 선호하다가는 평생 가격은 안 오르고 빚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유망지역에 투자하고 전세를 사십시오. 감사합니다.